나는 오래된 집의 부엌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날들을 되짚는다. 내 손은 주름졌고 손톱 사이에는 오래된 살림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내가 그의 첫 모습을 본 날, 그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그가 우리 가문의 규칙을 배울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쁨과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던 그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이라는 존재는 내 삶의 중심이었고 이제 그 중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니 그것이 곧 나의 일상과 권리의 일부를 차지할 텐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 불편을 만들었다. 식사 시간의 소소한 규칙, 명절의 준비 방식, 손님을 맞이는 예절 도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세월의 경험으로 집을 이끌어왔고 그는 젊음의 방식으로 그것을 바꾸려 했다. 그 변화들은 종종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옛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불필요하고 때로는 무례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우리 집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었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원치 않았다. 하지만 갈등은 천천히 자라났다. 작은 불만들이 쌓여 마음속에서 울컥거림을 만들었다. 그는 아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었고 나는 그 자유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까 걱정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돌봐야 할 존재로 남아있었다. 내가 밤에 깨어 그를 바라보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런 나의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날은 그가 내 지적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단지 규범을 지키고 집안을 올바르게 유지하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시대의 규칙을 강요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경험과 가치관을 무시당할 때 그 상처는 깊었다. 때로 그는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와 행동에는 시대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이야기들, 즉각적인 편의성, 변화의 속도 그것들이 우리 가정의 전통과 충돌했다. 나는 그 충돌이 결국 우리 사이의 틈을 키울 것을 느꼈다. 나는 이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력은 항상 양방향일 필요가 있었다. 어느 가을, 나는 그가 우리 아들과 함께 떠난 여행을 알게 되었다.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둘이 훌쩍 떠난 그 시간은 나를 깊이 흔들었다. 아들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은 배신처럼 다가왔다. 나는 곧바로 화가 났지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나는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했고 그 궁금증은 내 불안감을 키웠다. 나는 스스로 묻곤 했다. 내가 과잉 보호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내가 내린 결론은 매번 같았다. 나는 단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의 존재는 집안을 재구성했다. 그는 부엌의 배치를 바꾸고 가구를 재배치했으며 심지어 아침 식사 메뉴마저 새롭게 제안했다. 초기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점점 그 변화들은 내 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저항감이 올라왔다. 그가 내 손길로 만든 김치와 내가 정성 들여 끓인 국을 평가절하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때때로 차가웠다. 나는 그 차가움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이 그 차가움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상처였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그를 이해하려 했다. 그는 다른 시대에서 자랐고 그의 관점은 내 것과 달랐다. 그는 더 실리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 효율성은 집안일의 분담을 의미하기도 했고 우리는 그로 인해 덜 지치게 되었다. 어떤 날에는 그의 방법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나는 그 편리함에 고마웠다. 이런 변화들은 미묘하게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나는 그의 좋은 점들을 보려고 애썼다. 그는 아들에게 신경을 써주었고
때로는 나보다 더 세심하게 아들의 상태를 챙겼다. 그런 모습은 나를 놀라게 했고 나도 모르게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불만들이 단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했다. 나는 아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알았고, 그 과정에서 나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변화에는 상실감과 불확실함이 동반된다. 나는 가끔 눈가가 뜨거워질 때가 있었다. 그 뜨거움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사랑과 놓아주기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밤, 전기난로의 불꽃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전 나의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도 언젠가 새로운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고 결국에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 기억은 나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작은 가정은 금방 무너질 수도 있다. 나는 우리 가족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아들과 그에게 더 솔직해지기로, 그러나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나의 방식은 강요가 아니라 설명이어야 했다. 나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왜 내가 그리 보호하려 했는지, 어떤 불안이 나를 움직이게 했는지 조용히 말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꺼낼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다. 나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감정들은 나를 깨어있게 했고 동시에 지치게 했다. 나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내 안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은 언젠가 말해야 할 것들이다. 나는 이 집과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그 지킴이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바꾸려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도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기다림 속에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변화는 두렵지만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는 그 가능성을 기다리며 첫 장을 덮는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작은 틈은 더 깊어졌고 나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침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들이쉬며 오늘은 다르겠지 하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짐만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집안을 정리했고 나는 내 방식으로 지키려 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밀고 당기며 균형을 찾아가려 했지만 균형추는 자주 한쪽으로 쏠렸다. 어느 봄날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아들은 머리가 길고 장난기 어린 얼굴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젊었고 세상은 더 넓어 보였고 나는 아들을 꽉 안아주고 싶었다. 사진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 깨달음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내가 괜히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나는 그 단단함을 부드럽게 만들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의 작은 친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에 부엌을 깨끗이 정리해 놓거나 아들이 아픈 날 약을 챙기고 따뜻한 국을 데워주는 등 평범한 행동들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들이 위로가 되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단순히 규칙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애쓰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인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서서히 찾아온 진실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나는 그가 아들을 훈육하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엄격함이 아닌 소통의 부족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결과를 요구할 때가 있었고 나는 그 결과에 숨겨진 이유를 모르니 마음이 불안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가? 완벽한 이해였는가? 아니면 작은 배려였는가? 어쩌면 나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밤에 나를 깨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손수 담근 장아찌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담그고 계절마다 작은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차를 알아두었고 바쁜 날이면 작은 쪽지 대신 그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준비해 두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어느 날 그가 문득 웃음을 보일 때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여름,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게 되었다. 나는 흙을 만지며 옛날 기억을 떠올렸고 그는 새로운 종자를 가져와 실험을 했다. 그의 실험은 종종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대화를 열어주었다. 손으로 흙을 나누며 우리는 말은 적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나는 오래된 관습과 새로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무거운 사실이 남아있었다. 아들과 그의 남편 사이의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을이 오기 전 나는 우연히 그의 과거에 얽힌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비밀이라 불릴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가 왜 특정한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는 젊었을 때 겪은 상처로 인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그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인 나의 오해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를 인간으로서 더 깊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나는 어느 날 오래된 편지를 꺼내 그에게 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편지에는 내가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정, 그가 성장하는 동안 느낀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지금도 그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다. 그 행위는 나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방식이 되었다. 편지가 그의 손에 닿았는지 읽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시간은 흘러 겨울 문턱에 이르렀다. 날씨는 차가워졌지만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이 쌓여갔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 마음의 중심을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고정하고 그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나의 깊은 바람에는 여전히 하나의 바위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가 진정으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다.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 나는 마지막으로 한 발짝을 더 내딛기로 결심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어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할지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가끔 머릿속을 스칠 때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밤마다 수첩을 꺼내 작은 계획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 계획들은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것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마지막 문장을 적어나가며 나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숨을 고른다. 이제 다음 걸음은 그들 앞에서 직접 보여줄 차례다. 나는 혼자서 오래 고민한 끝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 관계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나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으로 문을 열 준비를 한다. 다음 순간 그 문을 열었을 때 벌어질 일들은 이 가정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나는 따뜻한 물을 끓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오늘은 마음을 전해야 하는 날이었다.
몇 달을 고민했고 수없이 망설였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관계는 침묵 속에서 나아가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오해 속에 썩어버린다. 나는 그가 내려오기 전에 작은 상을 차렸다. 직접 담근 장아찌, 두부전, 그리고 그가 좋아하던 차 한 잔. 음식이 완벽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가 진심으로 준비했다는 걸 느끼길 바랐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나를 더 진솔하게 만들었다. 그가 부엌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의 인사를 연습했다. 그러나 그를 본 순간 모든 말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그 피곤함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짧게 눈을 마주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앉아요. 그 한마디가 내 용기의 전부였다. 그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음식을 바라보더니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 입 먹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를 따르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쏟아냈다. 이제 말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거야. 내가 그동안 많이 미웠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젓가락이 멈췄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과거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툼, 오해, 눈빛, 그리고 그 모든 사이에 있었던 아들의 얼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후회보다도 진심이 있었다. 내가 너무 지키려 했어요. 우리 집도, 아들도, 그리고 내 방식도. 근데 그게 결국 나를 가두더라고요.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라 변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당신은 단지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그때 조용히 들려온 그의 목소리. 저도 미안했어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오래된 얼음을 깨뜨리는 듯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도 빛이 번졌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다. 그것은 따뜻한 온도의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내가 만든 반찬을 칭찬했고 나는 그의 새로운 시도를 인정했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때로는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들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예전보다 자주 웃었다. 나는 어느 날 작은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는 그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정원에는 새싹이 피어났고 그와 나는 함께 흙을 고르고 씨를 심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따뜻했다. 나는 문득 속으로 생각했다. 인생이란 서로 다른 뿌리가 같은 땅에서 자라는 일일지도 몰라. 어느 저녁 그는 차를 2잔 내왔다. 이건 장모님이 좋아하던 차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 차는 그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드디어 그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했다. 나의 두려움, 나의 고집, 나의 사랑까지도.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가족이 태어났다. 창밖의 달빛이 부드럽게 집안을 비췄다. 나는 커튼을 살짝 걷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고 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이해로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았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내 늙은 마음에 마지막 따뜻한 봄을 데려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평온했다.